할아버지, 저 그냥 죽고 싶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흘 전 10월의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저는 강철민, 67세. 30년간 택시 핸들을 잡았고 3년 전 은퇴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뻣뻣했지만 아침마다 손자 민준이의 아침밥을 챙기는 것만큼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밥 먹어라. 학교 늦겠다. 네, 할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밥을 먹는 손자의 모습이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지만 저는 사춘기련이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수연이 출근하면서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고 저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점심때쯤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장기를 두고 오후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했습니다. 예전처럼 택시를 몰 수는 없지만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후 남은 가족이 건강하게 웃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준 학생 보호자님이신가요? 학교 교무실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일입니까? 민준 학생이 옥상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병원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택시를 탔는지 뛰어갔는지.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며느리가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있어요? 우리 손자 어디 있냐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2층 화단으로 떨어져서 큰 부상은 면했습니다. 왼쪽 팔이 골절됐고 타박상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을 때 깁스를 한 민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공허한 눈빛. 저를 보자마자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치 겁에 질린 짐승처럼. 민준아, 할아버지야, 괜찮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돌리고 벽만 바라봤습니다. 이불을 정리하려다 저는 민준이의 팔에 난 멍자극들을 봤습니다. 깁스 위로 드러난 오른팔에도, 목덜미에도. 새로 생긴 멍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되고 반복적으로 생긴 흔적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한테 얘기해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민준이는 입술을 떨며 고개만 저었습니다. 말을 하려는 듯 했지는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잠든 후 저는 민준이의 가방을 살펴봤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켰을 때 수십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내일 7시 옥상. 안 나오면 너 엄마 직장에 전화한다. 오늘 용돈 10만 원 가져와. 모자르면 알지? 크크, 진짜 한심하네. 그렇게 맞고도 학교 와? 스크롤을 내릴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무릎 꿇고 있는 민준이, 얼굴에 물을 뒤집어 쓴 민준이, 돈을 세고 있는 다른 아이들. 핸드폰을 쥔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우리 손자가 옥상에서 뛰어내린 거구나. 복도로 나와 주저앉았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디선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늙은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담임교사는 서류를 정리하다 저를 보고는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민준이 할아버지시죠? 앉으세요. 선생님, 우리 손자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게 애들끼리 좀 다툰 것 같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예민해서. 애들끼리 다툼이라고요? 선생님, 민준이 팔이 부러졌습니다.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이게 다툼입니까?
그건 민준이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게 아닐까요? 요새 애들 사춘기라. 선생님은 말을 흐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교무실을 나와 교감실로 갔습니다. 노크를 하자 통통한 최고의 교감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교감 선생님,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어주셔야겠습니다. 교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뇨? 아직 조사가... 증거가 있습니다. 제 손자 핸드폰에 협박 메시지, 폭행 사진이 다 있어요. 할아버지, 일단 진정하시고요. 이런 일이 공개되면 학교 이미지가... 학교 이미지...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민준이한테도 좋지 않겠습니까? 피해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 책상에 앉은 경찰관은 민준이 핸드폰을 대충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장난 수준인데요. 학교에서 먼저 처리하세요. 장난이요? 우리 손자가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건 학생 본인의 선택 아닙니까? 직접적인 폭행 징계가 없으면 사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서 무릎 꿇린 사진, 이게 증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 찍힌 건지, 강요된 건지 입증이 안 되잖아요. 장난으로 찍었을 수도... 책상을 탁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뺨을 때렸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가해자 학생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유재욱이라는 아이의 집 주소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30층짜리 건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중년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고급 시계를 찬 남자. 유재욱의 아버지, 유서무였습니다. 누구십니까? 강민준이 할아버지입니다. 아드님이 우리 손자를... 그 일이요. 유성우는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우리 재욱이가 그랬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는 다 있습니다. 핸드폰 메시지, 사진. 그게 법정에서 통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던졌습니다. 명함이 제 발 밑에 떨어졌습니다. 불만 있으면 내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근데 할아버지, 소송 비용은 준비되셨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발 밑에 떨어진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글씨들. 허리를 구부려 명함을 주었는데 관절염 걸린 손가락이 욱신거렸습니다. 나는 늙었구나. 아파트 로비로 내려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민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 하지 마! 제발! 악몽이었습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몸부림치는 손자를 깨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민준이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숨도 제대로 못 쉬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손자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학교도, 경찰도, 가해자 부모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문득 안방 옷장이 떠올랐습니다. 옷장 제일 아래 서랍. 4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곳.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습니다. 낡은 검은색 수첩이 거기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첫 페이지에 또렷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 5월 12일 김영호 학교 폭력 피해 자살.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권력과 돈 앞에서 무릎 꿇었던 그날.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형사복을 벗었던 그날. 수첩을 쓰다듬는 제 손에서 떨림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는다. 40년 만에 형사 강철민이 깨어났습니다. 수첩을 펼치고 40년 만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백지가 나왔습니다. 관절염으로 뻣뻣한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을 적어내려갔습니다. 2025년 10월 강민준 학교폭력 피해 가해자 유재욱 외 다수. 그 아래 작게 적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지킨다. 새벽 5시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등굣길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0년 전처럼 현장을 보는 것이 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학생들을 지켜봤습니다. 7시 20분쯤 유재욱이 나타났습니다. 명품 가방을 맨 아이는 당당한 걸음으로 교문을 들어섰습니다. 그 뒤를 3명의 남학생이 따랐습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는군. 수첩에 적었습니다. 시간, 인원, 행동 팩탐. 학교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CCTV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정문 2대, 후문 1대. 하지만 건물 뒤편은 사각지대였습니다. 저기서 괴롭혔겠지. 오후 3시, 하교 시간에 다시 왔습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 한 여학생이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 저 아이도 피해자일지 모른다. 며칠간 관찰한 끝에 용기를 내어 학생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한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학생,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민준이 아니? 강민준. 아, 네, 알아요. 민준이가 누구한테 괴롭힘 당한 거 알아? 학생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겁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달아나듯 사라졌습니다. 역시 쉽지 않군.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학교 뒤편 작은 공원에서 그 여학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혼자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학생, 미안한데 잠깐 얘기 좀 할까?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민준이 할아버지야. 민준이 알지? 여학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민준이 괜찮아요? 지금 병원에 있어. 학생, 민준이가 누구한테 괴롭힘 당했는지 알아? 여학생은 익수를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재욱이요. 민준이만이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괴롭혔다는 거야? 네. 근데 아무도 신고 안 해요. 신고하면 더 당하거든요. 유재욱 아빠가 돈이 많아서 경찰도 학교도 다 덮어준대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가 있을까?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저는 없는데 다른 애들은 있을지도 몰라요. 여학생이 2명의 학생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고마워 학생. 용기 내줘서. 할아버지, 진짜 민준이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여학생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약속할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집으로 돌아와 수첩에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피해 학생 명단, 가해자 무리의 구성, 학교 주변 지도에 CCTV와 사각지대 표시. 40년 전 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며칠 후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몸을 녹이려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창가 자리에 앉은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철민아? 태수야? 김태수. 40년 전 함께 뛰던 파트너였습니다. 두 노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태수의 얼굴에도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앉아. 커피 한잔 하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넨 아직도 그 수첩을 가지고 있나? 태수가 제 손에 든 낡은 수첩을 봤습니다. 응. 40년 만에 다시 펼쳤군.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는 손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폭력, 자살 시도,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실. 테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그런 일이. 이번엔 내 손자야, 태수야. 태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뭐가 필요한데? 말만 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하지만 나 혼자서는. 내가 돕지. 태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0년 전에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아이. 이번엔 내 손자만큼은 꼭 지키자. 두 늙은 형사가 다시 뭉쳤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김태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흘 후 그가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철문아, 이거 봐. 봉투를 열자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학교 내부 문서, 과거 학교 폭력 은폐 사건 기록들. 어떻게 이걸? 아직 현직에 있는 후배들이 있거든. 은밀하게 부탁했지. 서류를 넘기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최영수 교감이 지난 5년간 12건의 학교 폭력 사건을 은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3건은 피해 학생이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그뿐이 아니야. 태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유성호가 최영수 계좌로 5년간 총 5억 원을 송금했어. 학교 공사 관련 뒷돈이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덮으려 했구나. 다음 날 저는 여학생이 알려준 다른 피해 학생들을 찾아갔습니다. 한 남학생은 겁에 질려 문을 닫아버렸지만 다른 학생은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유재욱이 다른 학생을 때리는 동영상, 돈을 강요하는 음성 녹음 파일. 할아버지,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충분해. 정말 고맙다. 민준이 괜찮아질까요? 반드시 괜찮게 만일 거야.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수첩의 빈 페이지가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움직임을 눈치챈 자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철민 씨죠? 유성호입니다.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요즘 재미있는 일 하시던데요. 여기저기 학생들 만나고 다니시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날 미행했나? 학생들이 우리 아들을 모함하게 만들지 마세요. 노후 편히 보내시고 싶으시면 조용히 계세요.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죠. 강 씨 며느리 병원에서 일하시죠? 해고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강 씨도 조심하셔야죠. 나이 드신 분이 다치시면 안 되니까.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직장을 잃으면
저녁 무렵 병원을 다녀온 수연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아버님, 오늘 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뭐라고 하던가. 민준이 일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병원 이미지에 안 좋다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이러다 우리 다 망해요. 민준이도 있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건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병원으로 갔습니다. 민준이 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수연이가 문을 안 닫았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병실 안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던 남학생. CCTV 사각지대 쪽에 서서 민준이 침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재욱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유재욱이 돌아봤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은 얼굴로 비웃었습니다. 아, 할아버지시네요. 저 민준이 병문안 왔어요. 당장 나가! 가죠.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유재욱이 제 옆을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조용히 하세요. 안 그러면 다음엔 민준이가 정말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싸늘한 목소리였습니다. 1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재욱이 사라진 후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온몸을 떨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깁스한 팔로 자신의 몸을 감싸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는 손자를. 간호사를 불렀고 의사가 와서 안정제를 놓았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새벽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가족을 지키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민준이의 떨리는 몸이 떠올랐습니다. 겁에 질린 눈빛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관절염으로 뻣뻣한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니야, 물러서면 안 돼. 물러서면 저 아이들은 평생 저 괴물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또 다른 아이가 옥상에서 뛰어내릴 것입니다. 40년 전처럼. 이번엔 절대 안 져. 휴대폰을 꺼내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수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끝장을 볼 때까지.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동료. 손자의 병실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수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던 중 학교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철민아, 이거 봐. 2년 전에도 같은 학교에서 학생이 투신했어. 뭐? 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 2023년 11월 고등학교 2학년 김주황 학생 투신 사망. 경찰 조소에는 개인적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 하지만 학교 내부 기록에는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망 한 달 전 학부모가 학교 폭력을 신고했다는 메모. 가해 학생 이름에 유재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이 사건도 덮었구나. 김주환 학생 부모님 연락처를 알아낼게. 이틀 후 저는 김주환 학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빌라 3층. 초인종을 누르자 지친 얼굴의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강철민이라고 합니다. 제 손자도 같은 학교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제사상처럼 고등학생 교복 입은 남학생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주한이도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학교는 증거가 없다고, 경찰은 우울진이라고. 혹시 증거가 남아 있습니까? 어머니는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공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한이가 일기장에 다 적어뒀어요. 매일매일.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았습니다.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2023년 9월 3일. 오늘도 유재욱이 5만 원을 가져오래. 안 가져오면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무서워. 2023년 9월 15일. 화장실에서 또 맞았다. 얼굴은 안 때려서 흔적이 안 남는다. 선생님한테 말했는데 장난이래. 2023년 10월 20일. 이제 죽고 싶어. 엄마, 아빠, 미안해. 마지막 페이지. 2023년 11월 5일. 유재욱이 오늘 너 같은 건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라고 했다. 맞는 말인 것 같아. 미안해요, 엄마. 그날이 주한 학생이 옥상에서 뛰어내린 날이었습니다. 공책을 쥔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 일기장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꼭 필요합니다. 가져가세요. 제발 우리 아들이 당한 일을 세상이 알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자분은 살리세요, 제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2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저녁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민아, 결정타를 찾았어. 뭔데? 유성호 회사가 학교 증축 공사를 수주했어. 3년 전부터 5건의 학교 공사, 총 150억 원 규모야. 그게 왜? 입찰 과정이 이상해. 정부 단독 수의 계약이야. 그리고 공사 전날마다 최영수 계좌로 큰돈이 들어왔어. 증거 다 확보했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덮으려고 했구나. 유재욱을 건드리면 유성호가 움직이고 유성호를 건드리면 학교 비리가 드러나니까. 태수야, 이제 언론에 알려야 해. 내 친구 중에 기자가 있어. 정의로운 친구야. 내일 만나자. 다음 날 태수의 기자 친구를 만났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일기장, 금융거래 내역, 피해 학생들의 증언, 학교 은폐 기록. 기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특종입니다. 언제 기자화해도 됩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증거를 좀 더 확실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밤 11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여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대문에 붉은 페인트로 큼지막하게 써 있었습니다. 그만둬. 페인트가 아직 마르지 않아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둠 속에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협박받음.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 아래 작게 덧붙였습니다. 주하나, 민준아, 그리고 이름 모를 모든 아이들. 이번엔 반드시.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붉은 페인트 사건 이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사흘 후 수연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야? 오늘 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인사팀으로 발령 내래요. 실질적인 좌천이에요. 왜? 무슨 이유로? 이유는 안 되시던데요. 그냥 민준이 일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금 직장 잃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민준이 병원비는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성호, 이 자식이. 다음 날 경로당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장기를 두려고.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색하게 피하는 시선들. 한 노인이 수군거렸습니다. 강 씨 손자가 선량한 학생을 모함한다더군. 뭐라고요?
유재욱이라는 학생 아버지가 우리 경로당에 후원금도 내시는 분인데 그 집 아들을 괴롭힌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강 씨, 나이 먹어서 손자 편만 들지 말고 객관적으로 봐. 요즘 애들 거짓말도 잘하잖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문을 미리 퍼뜨렸구나.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우편물이 왔습니다. 법원 봉투. 손이 떨리며 뜯었습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 피고 통지서. 원고 유재욱, 유성호. 피고 강철민. 소장 내용을 읽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피고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청구함. 변호사 비용도 없는데 소송까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야 했는데. 그날 저녁 수연이 퇴근하자마자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희망퇴직 신청서였습니다. 부장님이 희망퇴직하면 퇴직금 할증해 준대요. 아니면 인사발령으로 지방으로 가래요. 수연아, 아버님, 제발요. 이러다 우리 다 망해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이만 생각해 주세요. 애가 지금 정신과 치료받아야 하는데 제가 직장 잃으면 치료비는요, 생활비는요. 그래도 이건 그만하세요. 제발. 상대가 누군데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겨요? 이길 수 있어요? 수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도 없는 제가 혼자 애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제 제발 그만하시고 조용히 살아요. 제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병원으로 갔습니다. 민준이 병실. 아이는 악몽을 꾸는지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싫어. 하지 마. 작은 신음소리.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 이 아이를 지키려다 오히려 가족을 모두 위험에 빠뜨렸나? 창밖을 봤습니다. 깊은 밤,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김영호, 학교폭력 피해 학생. 권력과 돈 앞에서 무릎 꿇었던 저. 결국 지키지 못했던 그 아이. 나는 또 지키지 못하는 건가? 관절염으로 아픈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 힘없는 손. 나는 늙었어. 늙은 택시기사일 뿐이야. 권력도, 돈도 없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주하나, 민준아. 할아버지가 무력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작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꼭.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사고 이후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말을 더듬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준이 손을 꾹 잡았습니다. 힘껏. 그래.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40년 전에 지키지 못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또 다시 옥상에서 뛰어내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에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손을 놓지 않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안 져. 돈이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늙었으면 어떠냐. 나에겐 진실이 있고, 증거가 있고, 40년의 경험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를 봤습니다. 저를 믿고 있는 손자를. 이 아이가 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가장 어두운 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쥐고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말문을 튼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수야, 기자회견 준비하자. 정말? 응, 이제 세상에 알릴 때야. 사흘 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심호흡을 제 이름은 강철민입니다. 67세. 30년간 택시기사로 일했습니다. 기자들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15년간 경찰관이었습니다. 청소년 범죄 전담 형사였습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40년 전 저는 한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었습니다. 김영호. 그 아이는 가해자의 부모가 권력자였고 저는 상부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사건을 축소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983년 5월 12일.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죄책감을 안고 형사복을 벗었습니다. 40년 동안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제 손자에게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 손자, 강민주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유재욱이라는 학생에게 1년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돈을 뺏기고, 폭행당하고, 협박받았습니다.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민준이의 멍든 팔, 카톡 메시지들. 그리고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년 전 같은 학교에서 김주환 학생이 투신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유재욱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경찰과 학교는 우울증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한 학생의 일기장입니다. 일기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여기에 유재욱의 괴롭힘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패턴 범죄입니다.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학교 폭력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에는 더 큰 비리가 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유재욱의 아버지 유성호, 건설사 대표입니다. 그는 지난 5년간 학교 공사를 독점했습니다. 총 150억 원 규모. 입찰은 모두 수의계약이었고 공사 직전마다 학교 교감 최영수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증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서류 뭉치를 탁 놓았습니다. 최영수 교감은 지난 5년간 12건의 학교 폭력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그중 3건은 학생이 자살했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총 5억 원의 뒷돈을 받고 아이들의 목숨을 거래한 겁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검찰, 국세청, 교육부,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관절염으로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더 이상 돈과 권력으로 법을 농락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40년 전 저는 비겁한 형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제 손자와 주한이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1시간 동안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태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철민아.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뉴스가 폭발했습니다. 전직 형사의 폭로, 학교 폭력 은폐와 건설 비리 연결고리, 2년간 이명 자살, 반복된 학교 폭력, 학교는 묵인, 교감 5억 뇌물 받고 폭력 사건 은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관련 키워드로 도배됐습니다. 유튜브에 기자회견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이런 악마 같은 놈들이. 할아버지 응원합니다. 우리 아이도 당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어있던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학부모들이 나섰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들도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유성호 긴급 체포. 그는 해외 도피를 시도했지만 인천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뉴스에서 수갑찬 채 끌려가는 유성호의 모습이 방송됐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오만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췌하고 겁에 질린 얼굴. 이제야 두려움을 아는구나. 최영수 교감도 소환됐습니다. 사무실에서 급히 서류를 소각하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장도 감봉 처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전면 재조사. 유재욱은 퇴학 처분됐습니다. 그의 얼굴이 뉴스에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습니다. 미성년 가해자, 소년원 송치예정. 며칠 후 유성호의 건설회사 본사 앞.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박스를 가득 실어날랐습니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거래처들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직원들이 대거 사직했습니다.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병실, 민준이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해내셨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민준아. 재판이 남았어. 그래도 할아버지가 지켜주셨어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이번엔 지켰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법정 최종 판결일 2025년 12월 15일. 방청석은 피해자 가족들, 학부모들, 취재 진거 가득했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민준이, 수연, 태수, 그리고 김주한 학생의 부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망치를 들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피고인 유재욱, 교복 입은 유재욱이 일어섰습니다. 처음으로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특수상해, 공갈, 강요, 협박 등 총 12개 혐의에 대해 소년원 5년형을 선고합니다. 유재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후에도 3년간 보호관찰 처분에 처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유재욱이 주저앉았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피고인 유성호.
수갑찬 유성호가 일어섰습니다. 40일 만에 본 그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뇌물수수, 횡령, 증거인멸, 업무상 배임, 위증교사, 협박 등 총 17개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유성호가 비틀거렸습니다. 또한 벌금 80억 원을 선고하며 건설업 영구 제한 처분을 병고합니다. 모든 부정이득은 환수합니다. 유성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사님, 제발.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수년간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벌에 처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고인 최영수. 수감복을 입은 최영수가 고개를 숙인 채 일어섰습니다. 직권남용, 뇌물수수, 증거은폐 등 총 8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교원 자격을 영구 박탈하며 퇴직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최영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추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쾅!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이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민중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이겼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김주한 학생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한이가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어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철민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이깁니다. 비록 늦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40년 전 지키지 못한 아이에게, 2년 전 떠나보낸 주한이에게, 그리고 제 손자에게 이제야 약속을 지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3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민준이는 새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친구들도 생겼고 미술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날 강당에서 민준이가 상을 받았습니다. 금상, 강민준 학생.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제 옆에 앉은 수연이 울먹였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우리 민준이 저렇게 웃는 모습 다시 볼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애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수연도 병원에서 복직했습니다. 오히려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녁 민준이가 그림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그렸어요. 그림 속 할아버지는 낡은 수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뒤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제 영웅이에요.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와 소지를 마셨습니다. 태수야, 우리 해냈어. 그래, 철민아. 40년 만에 제대로 해냈어.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영호야, 주한아, 이제 편히 쉬어라. 두 노인은 말없이 술을 마셔댔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학교폭력 은폐 사건 이후 교육부가 전국 모든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태수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조금 바꿨나 봐. 그래, 조금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책상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빈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2026년 4월 3일 최종 판결. 정의의 승리. 그 아래 적었습니다. 영호야, 40년을 기다리게 해서 미안했다. 이제야 약속을 지켰구나. 주한아, 내 일기장이 다른 아이들을 살렸단다. 고맙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를 지켰어. 이제 당당하게 살렴.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절대 지지 않는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꺼낼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구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손자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